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번에 가업 상속 공제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나서 이제 사후 관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요건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에 와가지고, 2020년에 와가지고. 근데 요 계속 너무 사후 관리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 해가지고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19년 이전에 상속한 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계속 사후 관리를 유지하셔야 되고, 2020년 이후 상속분에 대해서는 7년간만 사후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사후관리 기간 중에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파워풀한 상속공제 받은 게 이제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을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19년 이전 상속이라도 업종 요건, 자산, 고용 요건 완화 개정 규정은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무슨 말 사후관리 부분만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 요건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자산 유지 요건, 그리고 고용 유지 요건, 그리고 이제 업종 유지 요건. 요거 세 개는 업종, 자산, 고용. 요거는 이제 개정 규정을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모든 법은 이제 2020년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적용되는데 19년 이전에 상속받고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을 받고 지금 사후관리 기간 중인 사후관리 기간 중이라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데 19년 이전 상속은 어쨌든 10년간 적용해야 된다. 10년간을 해야 된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째 자산 유지 요건, 두 번째 고용 유지 요건, 세 번째 업종 유지 요건, 네 번째는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 19년 이전에 10년 동안, 2020년 이후로는 당연히 7년 동안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분 유지 요건도 19년 이전에는 10년, 이후로는 7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 유지 요건을 보면은 20%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5년 안에는 10% 이상을 처분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위반하면 다 추징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생겼습니다. 수용이나 국가 지자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을 하고 동일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 요거는 더하기입니다. 요거 두 개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사유가 수용이나 국가 지자체의 양도,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하는 거는 되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처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유는 처분하면 되는데 대신에 동일 종류 자산을 대체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합병 분할, 법인 조직 변경 등으로 이제 이전이 되겠죠. 이전되면서 더하기 업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고 그 자산이 계속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외 조항이 돼요. 그래서 자산 처분은 20% 이상 처분을 하되 그 자산 처분 금액을 연구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만료됐다. 이거는 고물이다 그 말이죠. 상속인이 사망했다. 이럴 때는 처분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업종 변경을 하고 변경 업종으로 이제 대체 자산을 취득하고 계속 사용했을 때도 20% 이상 처분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유지 요건이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3년도, 법인은 각 3년도고 소득세는 이제 매년 정규직 근로자,
매년 그러니까 7년 동안 또는 19년 이전에는 10년 동안 80%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평균 인원이 이제 기준연도라는 거는 상속 개시되기 직전 2년간의 평균 인원 또는 직전 2년간의 총급여의 평균, 그게 기준연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80% 미달하면, 그런데 요 둘 중에 둘 다가 80% 미달되면 추징됩니다. 하나만 미달되면 추징이 안 됩니다. 둘 다 미달됐을 때. 그래서 그 가령 그 평균 인원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직전 2개년도의 과세기간 동안에 가령 뭐 10명이 있었다, 평균 인원이. 근데 어떻게 가다 한 해에 그 7명이 됐다. 그리고 총급여도 가령 뭐 3억이었는데, 5억이었는데 80%니까 5, 8, 40 4억에 미달돼도 가령 3억 7천으로 돼. 인원도 10명인데 7명으로 줄어들었고, 급여도 원래 기준연도 5억이었는데 이게 뭐 3억 7천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추징이 됩니다. 그 기준연도는 돌아가시기 전 2개 사업연도 또는 그 소득세 과세기간, 그거의 평균의 80% 미달되면 두 개 다, 하나만 하고 하나는 충족됐을 때는 추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해년도 뭐 두 해년도는 80%에 미달된다. 80%까지는 이제 뭐 가령 85%를 유지했다 이거죠. 그러나 전체 기간에는 100%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개시년도부터 7년간의 이제 고용 인원이라든지 총급여가 100%를 유지해야 됩니다. 전체 평균이 7년간의 이제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 요거는 아까 있고, 저거 있죠, 2년, 개시되기 2년, 그거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년간 쭉 기준 예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계속해서 10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고, 중간에 뭐 80%는 미달되면 안 되고 80%는 오버하되 가령 90%를 유지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가령 110%를 유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는 100%를 유지해야 됩니다. 전체 기간, 사후관리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뭐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기준 고용 인원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사업연도의 그 2년간의 평균 인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2년간 인원이나 급여 총액의 평균입니다. 2년간. 그거를 정할 때 총급여 요걸 기준으로 할 때는 친족급여는 제외합니다. 뭐 일가 친족 있죠. 그거는 급여를 제외하는데 기준고용 인원의 친족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친족만으로 이렇게 이제 종업원이 유지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친족급여도 포함됩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업종이 유지돼야 되는데,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중분류, 이번에 개정된 게 이제 중분류 내에도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 중분류 외에도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그때는 이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업종이 이제 산업특성을 해야 되니까. 요런 건 다 7년간 지금 유지하도록 개정이 됐죠. 19년 이전은 하여튼 10년간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속인이 또 가업에 종사할 수 없으면 그 배우자가 이제 그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해야 되죠. 등기도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추징이 된다. 1년 이상 휴업을 해도 안 됩니다. 폐업하는 경우는 더더욱이 안 되겠죠.
폐업을 안 한다, 휴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사망한다든지 뭐 가압 상속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증여한다든지 또는 병력 의무나 질병 요양 등으로 뭐 이렇게 휴업할 때는 뭐 예외 사유로 된다. 그다음에 지분 요건을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 가압 상속받은 지분을 법인으로 상속받은. 그래서 주식을 처분한다든지 또는 그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다.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 했을 때 이제 실권을 자기는 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이 됩니다. 또 예외적으로는 이 주식으로 물납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감소해도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물납한다 하더라도 최대 주주 요건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특수관계인이 실권을 한다든지 처분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대 주주라는 거는 그 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 좀비서 이 특수관계자 지분을 다 포함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데, 근데 특수관계인이 다 처분해가지고 뭐 처분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이 상속인이 최대 주주가 안 돼버리면은 그때도 추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로 생긴 건데, 그 비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그러니까 요 요건이 비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서 조세 포탈 또는 회계 부정으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모든 게 취소가 됩니다. 가압상속공제가 추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탈세여 조세범 처벌범의 조세 포탈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그 포탈 세액이 3억 이상이고 포탈 세액 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 요거 두 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또는 포탈 세액 자체로 5억 이상일 때, 그리고 회계 부정이라는 거는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이 자산 총액이 5% 이상 됐을 때요. 이럴 때는, 예. 근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이제 새로 이제 개정 규정이다 보니까, 2020년 이후로 이래 회계 탈세나 회계 부정이 있었을 때, 그리고, 2020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압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요 뭐 대강의 줄거리만 한 거고 아주 디테일한 거는 또 뭐 애교나 그런 걸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아웃라인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사후관리 요건 요걸 잘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가압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